요새 제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저의 올해 목표가 뭐냐면 루비처럼 일하기예요. 루비처럼 일하기. 그래서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칩니다. 난 오늘도 루비고 오늘도 다이아몬드를 향해 가야 돼.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알아요. 사장님 오늘도 루비처럼 일하셨어요? 이게 저희의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올해 루비처럼 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물론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뉴스킨에도 굉장한 기회가 또 왔잖아요. BR2000 시대에 저한테도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나부터 가장 많은 일을 해내자라는 생각으로 월 초부터 루비처럼 일하기로 하는 마음을 먹고요.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꽉 찬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하나하나 다 연락을 해서요. 제가 필요한 곳엔 언제든지 제가 먼저 요청도 드리고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불편해서 요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그룹장님한테 말해도 되나? 뭐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걸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현장감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아, 역시 이 사업은 현장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옳은, 좋은 스폰서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반성하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EBP는 PA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EBP는 PA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루비가 되면 팀 엘리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깊게 해보고 싶어요. 뉴스킨 안에는 이런 내부류의 사업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장님들한테 뭔가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뉴스킨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 넘어야 될 산들을 다 넘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주변의 반대, 누군가의 눈치, 내가 해야 했던 일들, 나의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킨 안에는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비자 같은 사업자입니다. 제품도요, 전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제품만. 그러다 보니 타사 제품과 타사의 색조들과 함께 어우러진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그래도 여기 게 좀 더 좋더라. 라고 하는 뭔가 타당성과 아니면 나만의 견해로 제품마저 골라서 쓰는. 그리고 시스템도요. 시간이 되면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고 마음에 들면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지 않은 뭔가 내 소비자와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매니아 소비자처럼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전 제품을 전부 애용합니다. 내가 쓰는 것만 한 달에 1000GV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너무 애용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쓰지만 시스템에는 전혀 조인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오늘은 이런 시스템에 그룹 미팅에 들어오셔야 돼요 라고 하면 마치 나의 AR로 정기 구매로 몇 년간 제품을 쓴 회원처럼 아, 저 오늘은 시댁에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면 저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말들로 시스템에 조인이 돼 있지 않은 매니아 소비자처럼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시스템에 다 조인이 돼 있고 나의 소비자층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있는데 뭔가 매출 영업에 굉장히 재미가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본질은 약간 두 번째가 된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네트워크는 가장 꽃을 이룰 수 있죠. 그렇게 대리점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고 이제는 리더로서 대리점들을 배출하시고 나의 그룹의 소비자, 매니아 소비자의 사업자들과 함께 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나와 같은 리더로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는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죠. 뉴스킨 안에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의 형태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소비자의 형태로 있을 거라고 한다면 뉴스킨 사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리고 그 많은 역경과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나는 매니아 소비자처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올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건 당연히 리더가 되기 위함이겠죠. 우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50만 원, 100만 원을 버는 일로 시작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걸로 끝을 내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사업을 한 거였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에서 EBP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EBP는 어떤 의미인가요? EBP. 그냥 단순히 4명을 리크루팅해서 루비가 돼서 석세스트립에서 괌을 가야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요. 뉴스킨 사업에서 EBP가 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6명의 파트너를 만드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뉴스킨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벨로시티로 보상이 바뀌었고요. 더 이상 4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쨌든 누구나 시작해서 무조건 6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벨로시티예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만큼 시간이 흘렀고 세대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현실감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38입니다. 그리고 29살에 시작을 했어요. 28살 끝자락에 뉴스킨을 알아서 29살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4개월 만에 루비가 됐어요. 이 루비가 4개월 만에 됐을 때 진짜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이게 과연 루비인 것인가? 루비가 아닌 것인가? 그냥 제가 막 매출을 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루비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루비예요. 그쵸? 매출만 왕창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 EBP라는 걸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뉴스킨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이 아예 첫 직업으로 뉴스킨을 선택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지금 이 그룹을 봐도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장님들이 저한테 너는 이 사업을 왜 하니?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 사업을 할까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누구 자녀라는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어린아이 취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니어층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젊은 밀레니얼 80년대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보상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팀 엘리트 PA라는 그 직급을요. 사실 벨로시티로 간 건 아니에요. 제가 15라인으로 팀 엘리트를 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딱 유지하고 났을 때 3년 차 할 때 이 벨로시티로 바뀌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조금만 더 빨리 오지 그럼 내가 덜 고생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벨로시티를 맞이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아닌 15라인으로 PA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의 경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의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게 이제는 15라인으로 PA가 되시는 사장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 벨로시티라는 보상을 어떻게 잘 내가 소화를 해내면 그 15라인 이상에 만드는 훨씬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이 6명의 파트너를 만든다라는 건요. 사업을 몇 년 했건 이제 시작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6명의 파트너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세팅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이 6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16명을 리크루팅 해야 될 수도 있고요, 26명을 리크루팅 해야 될 수도 있고요, 36명을 리크루팅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컨택해서 리크루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의 핵심 6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리크루팅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해년마다 몇 명을 리크루팅했었나 수를 세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리크루팅이라고 함은 단순히 그냥 뭔가 뉴스킨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LOI를 시작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저처럼 안착이 돼서 같이 그룹 미팅을 두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뉴스킨을 진행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50명이 넘어가니까 정말 나한테 핵심 멤버 6명 이상의 라인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정말로 강력한 이 6명의 파트너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리크루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6명의 강력한 파트너는 반드시 더 강력한 사람들로 세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팀을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이제 시작한 BR 2000 시대에 오늘 2000을 마감하신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지금부터는 사장님과 똑같이 사업을 하실 분들을 6명을 찾는 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것으로 시작이 돼서 이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사장님과 저는 앞으로 이 6명을 만드는 걸로만 미팅을 할 거고요. 이 6명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거고, 기한을 정해놓고 이걸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EBP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머릿속에서 네 라인을 지우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6명이 루비이고 EBP이고요. 이게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6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후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사업은요, 판매를 하는 것도 영업을 하는 것도 맞아요. 배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100%를 봤을 때 누군가를 가리키고 후원해서 나처럼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이 사업의 거의 전부거든요. 내가 나일 때 6명을 만들다 보면 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후원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조직을 확장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이 사업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EBP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4명, 6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권리 소득을 버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에 EBP 이상 사장님들은요, 물론 나의 페이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그 200 중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는 나의 매출로 인한 소득일 수 있고요. 나머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권리소득으로 들어오는 소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5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지금 권리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이게 50만 원일 수 있겠지만 내가 올해 이거를 5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게 이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후원해서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나의 권리소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의 6명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알아야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의 파트너를 만들어 보는 거, 이 6명을 만들기 위해서 16명, 26명, 36명, 46명, 56명을 만들어서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경험은 커지고요. 많은 경험담이 생길수록 나에게는 실력이라는 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럼 나의 권리소득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확대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토록 바랬던 리더가 된다라는 거겠죠. 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진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야지만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요. 사장님 좋겠어요. 저도 빨리 그 자리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장님들이 한때 나한테 당장 오늘 이 자리가 주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의 자리가 오늘 당장 나의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감당해내실 수 있겠어요? 이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매일 고충과 매일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시스템과 그쵸? 더 앞을 내다봐야 되는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 나가서 확실한 리더가 돼야지만 그때 맞는 나의 조직을 내가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EVP가 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EVP가 된 사장님들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해내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P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에서 EVP가 되는 건요. 그냥 PA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보시나요? 그룹에서? 같은 1년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다 1년 사업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EVP가 됐는데 EVP가 됐다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파트너가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4개월 만에 EVP가 됐지만 사람이 없는 EVP였기 때문에 그 한 명 남은 위치에서 다시 EVP가 되고 BA가 되는 데까지 정확하게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EVP가 BA가 되고 나서요. SBA가 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제가 EBA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제가 만들어간 시간이 가장 길고요. 뒤에 핀업을 하는 시간은 짧았어요. 워밍업 시간이 길었던 거죠. 이렇게 A라는 사람은 EVP가 되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리지 않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통틀어 봤을 때 결국은 나하고 파트너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파트너 한 명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파트너 한 명 있는 건 똑같은데요. EVP가 됐다가 파트너가 한 명이 있는 사람과 1년 내내 했는데 파트너가 한 명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비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마중지봉이라는 말을 아세요? 마중지봉? 저도 이 사업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뭐냐면 산밭에 나는 쑥이래요. 되게 생뚱맞죠? 이게 뭐야? 구부러진 쑥도요. 쑥 아시죠? 쑥. 구부러진 쑥도 이 산밭에 나면 저절로 꼿꼿하게 자란다라는 속담, 그 명어, 이게 사사성어 중에 하나거든요. 마중지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말이기도 하고요. 너무 체험적으로 많이 겪어봤고 저를 통해서도 많이 검증이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PA가 됐을 때 사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았고요. 너무 쑥스러웠고 너무 창피했고 어딘가에서 PA라고 강의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PA야? 와, 내가 이 회사의 최고직급이라고? 어떡하지? 나는 그거에 걸맞는 인성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실력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 너무 운으로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다시 먹은 건 그래. 이왕 내가 PA가 됐으니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저의 또 1년이 어느샌가 이제는 이 PA가 나한테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날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PA를 가지 못하고 그냥 블루다이아몬드에서 계속 지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일단 돼보고 나니까 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너무나 많이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우연치 않게 EVP가 됐고 우연치 않게 BA가 됐고 또 그렇게 계속 핀업을 하면서 사장님 제가 정말 이거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가 돼서 그 대우를 받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내가 그 자리인 걸 인지를 하게 되고 그룹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자리에 쓰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 말투 하나부터 복장 하나부터 나의 모습 자체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장님이 돼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EVP가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갖춰가다 보면요. 어느덧 나는 EVP로서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을 것이고 그 자리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가 보는 뉴스킨의 비전이 그냥 EVP의 비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비전을 보게 되면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아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다시 EVP가 복귀가 돼야 되고 왜 내가 그 이상을 봐야 되고 내 파트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EVP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돼보고 나면요. 다시 될 수 있고요. 또 만들 수 있고요. 2번, 3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EVP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EVP가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제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결심과 결정의 차이를 아세요? 사전적 의미로 결심은요.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 중에서 내가 올해 안에 EVP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마음을 혹시 먹으셨나요? 저는 저희 그룹에 아예 불을 질렀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EVP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 내가 진짜 올해 안에 EVP 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결심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은 결정입니다.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나서는요.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달을 정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먹고 올해 안에 되겠다가 아니라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지금 이제 3월의 끝자락이잖아요. 나는 4, 5, 6 이렇게 3개월 동안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EVP가 될 거야. 또는 8월까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괌에 도전을 할 거야. 이런 뭔가 결심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요. 이 EVP는 올해도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사 자료의 본사 통계에 의하면 EVP가 된 사람 중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확률이 70%가 넘는데요. 그렇지만 EVP가 되지 않고서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항상 얘기합니다. 일단 멀리 보지 말고요. EVP가 되고 봅시다. 6라인 가진 EVP가 되고 나면요. 사장님은 그 다음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를 꿈꾸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팀 엘리트입니다. 우리 딱 이 3단계만 거치도록 해요. 그렇게 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요, 사장님. 우리 6라인 꾸리는 거 오늘 당장 시작합시다. 우리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명단을요. 쓰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명단을 적으시죠? 아닙니다. 명단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 한 명도 없어도 되고요. 내 명단, 내 핸드폰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결심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순간 명단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 인맥이 많다고 해서 잘한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핵심 라인 6라인은요. 그중에 저의 인맥은 딱 한 명입니다. 최혜원 사장이 한 명 말고는 전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간 거쳐간 저의 50명 중에는 지인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요. 지금 저에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제가 그동안
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저의 지인으로 이 사업을 더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한다는 건 이 사업의 진짜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하실 일들은 오늘 스폰서 사장님과 미팅을 하세요. 저는 EBP가 될 거예요. 여섯 라인으로 EBP가 될 건데 언제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명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명단을 만드는 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조금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 알겠어. 명단을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저 명단 어떻게 만드는 거냐니까? 그죠? 이런 거 혹시 궁금하세요? 아니면, 아, 뭐 이런 강의를 해? 이러실까요? 그냥 저희 그룹의 수준은 사실 이렇게 명단 만드는 얘기까지 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해드린 일이 있었는데 저 파트너 사장님 중에 되게 개인적인 스펙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중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역을 하시고요. 책도 쓰시고 어쨌든 중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말보다는 중국말이 훨씬 더 편한.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아무튼 이런 분이 뉴스킨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뭔가 명단을 만들어내야긴 하겠는데 너무 지인이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SNS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갈바닉 체험을 받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40대 후반에 너무너무너무 기가 센 진짜 얼굴만 봐도 말도 못 걸 것 같은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너무 쫄았대요.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등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등. 그래서 열심히 등을 갈바닉을 해드렸는데 등을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3시간을 밀어드린 거예요. 등을 3시간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바디 전보젤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다 쓰고 3시간 반을 밀어드렸는데 밤 9시에 만나서 12시가 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 이거 너무 별론데? 아 나 그냥 이거 안 할래요. 이제 그냥 가세요. 이러시더래요. 얼마나 사장님도 한번 입장이 돼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겠고 저 같으면 진짜 저 도망치듯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언니 다음에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이러고 막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전업을 했거든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전업을 한 사장님인데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눈물도 나고요. 화가 나고 무섭고 이 일 이렇게 해서 정말 되는 일일까 막 수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안 되겠다. 나 진짜 여기서 뭐 아니면 도다 싶었대요. 그래서 언니,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시간 반을 밀었고요. 저 지금 이 젤 한 통 다 썼어요. 저 지금 이렇게 가면 택시비도 없고요. 저한테 관리비라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체험 한번 받아보라고 했다면 무슨 관리비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언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시간도 아니라 3시간 반을 밀어드렸고 이거 제일 89,000원이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하나 다 썼는데 그러면 1시간 밀어드렸을 때 그만한다고 하시지 왜 3시간 반 동안 다 받고 나서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시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가 와, 얘 보통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언쟁을 하다가 알았다고. 너 되게 징하다고 이러면서 관리비를 주고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관리비예요. 그 관리비를 어떻게 주셨냐면 됐어. 그러면 10번 관리하겠다고 하고 10회 관리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금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후다닥 나왔대요. 일단 너무 떨리잖아요. 나오는데 막 손발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으면서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잠이 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시스템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내 등이 딱딱해졌다고. 너가 어제 3시간 반을 밀어서 내 등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미팅 중이니까 미팅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제가 전화 드릴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빨리 전화라고 전화를 탁 끊었대요. 너무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서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미팅이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언니 오늘 갈 테니까요. 오늘 가서 제가 시원하게 한 번 더 밀어드리면 그거 다시 나아지니까 기다리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리고 갔는데 문 앞에서 이 문이 열렸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자기는 전업을 했고 뭐 아니면 도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기생 언니가 1시간 동안 사람이 온 척도 안 하더래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왔냐는 소리도 안 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자기도 뭐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언니 저 화장실 좀 쓸게요. 이러고 화장실 쓰고 언니 먹을 거 없어요? 이러고 냉장고 열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소주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 소주병이 너무 많아서 언니 여기 왜 이렇게 소주가 많아요? 저 소주 좀 마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언니가 소주 좋아. 그때 대낮이요. 아침 끝나고 미팅 끝나고 왔으니 12시도 안 된 시간이잖아요. 소주 좋아요? 그래서 저 소주파예요.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둘이 술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갖다 놓고 안주도 없었대요. 그냥 소주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몇 가지 꺼내놓고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그냥 술이나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뉴스킹을 하게 된 계기, 내가 뉴스킹 하는 이유, 언니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술을 먹고요. 등을 다시 밀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우 너무 힘드니까 세게 밀지 마. 너 그러다 손목 나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 파트너 사장님을 너무 생각해 주면서 근데 너 이렇게 사업하면 잘 안 되겠다. 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너한테 소개시켜 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소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TR 할 사람, 뭐 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지금 TR라인이 프로모션에 들어와 계시고요. 자기 친구를 소개하고 계시고 정기 구매를 30만 원 이상 거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에 2번씩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야? 나 돈 버는 거 좀 누구 좀 소개해줘. 너의 스폰서 좀 소개해줘. 이래서 만날 날을 약속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얘기였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래요. 사장님, 제가 너무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너무 제가 격 없이 뉴스킨의 격을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은 뉴스킨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이렇게 소비자 50명만 만들어 봅시다. 그 50명 안에서 사장님은 핵심적인 6명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겁났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소비자가 됐는데 소비자를 넘어서 이 사람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TR라인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어때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이 사람한테 레고 확장을 일으킨 거죠. 저는 뉴스키는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 친구한테 들을 얘기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스템에 이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장님들한테 영향을 끼친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명단을 만드는 게 맞는 거구나. 본보기가 되어준 거거든요. 뭔가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장님들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사업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얼마만큼 크게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또 하나는요. 명단을 만들어낼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콜드도 하고 SNS도 하잖아요. 그쵸?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SNS를 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명단을 만들어내는 SNS를 하고 싶으세요? 형식적인 콜들을 하면서 그래 나 오늘 1시간 돌았다 2시간 돌았다 이런 콜들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로 결과가 나는 콜들을 하고 싶으세요?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뭔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한 안심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결과로 이어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일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명단을 만들어내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같은 DM을 보내고 같은 콜드를 하더라도요. 그 안에 내용과 진심이 달라요.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카톡을 받았을 때 그 카톡에서 그 사람의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카톡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저만 경험해 봤을라나? 그러면 그 카톡 하나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전달될 때는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걸 보냈구나라는 그 뒤까지 생각이 되는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파트너장님들 SNS로 DM을 보낼 때 그 문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보낸다 하니까 그걸 복사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누가 일을 하는 척과 일을 하는 사이의 그 경계에서 49대 51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내가 결과를 내야 되겠다, 명단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사람의 DM 문구는 한 줄 한 줄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인치님, 저는 뉴스킨 사업가 전지현이라고 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DM을 보내셔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 같아도 이런 DM을 받았을 때 광고성 DM이나 아니면 뭐 사기성 DM은 아닐까라고 의심 한 번쯤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먼저 한번 짚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고 제가 인치님께 보내드린 이유는 이 인치님을 그동안 봐왔던 이 사람의 특징적인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문구를 보낼 때 이 사람이 어떤 진정성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뭐 뉴스킨 하는 뭐 뷰티 누구입니다. 당신의 뭐 이미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뭐에 관심 없으세요? 뭐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문구보다는 그렇죠. 뭔가 하나를 써도요,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보내는 10개의 DM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명단을 만드는데 주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찐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콜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모두에게 어려운 게 콜드입니다. 콜드가 어렵지 않은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는 게 어떻게 나이를 먹고 쉬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경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경험을 겪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을 뭔가 한번 걸러내고 보려고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거든요.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이 콜드는 쉬워요. 제가 콜드를 한참 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무언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명단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일단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친해져 보고 뉴스킨 얘기까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목적이 너무 불순하다 그래야 되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한 채 어떻게든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마음을 열어야 돼.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제품을 사야 돼. 이 사람이 사업에 귀를 열어야 돼. 이 마음만 갖고 하다 보니까 한 번 갔는데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못 가겠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갔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근데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어때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그림자도 못 보겠죠. 못 들어가겠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콜드가 어려워서 자꾸 SNS에, 이게 뭔가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NS 10번 하는 것보다요, 콜드 한 번에서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빨라요. 빠르긴 빠릅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요.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진짜 본사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뉴트리센셜즈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한테 이번 저한테 어떤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게 부산의 한 지역을 한번 홍보해 주세요. 우리 전지현 시니어가 한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할지 계획을 짜고 그 동네 어떤 구역을 정해서 홍보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매의 목적 없이, 뉴스킨 사업을 제안할 목적 없이. 그러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마치 우리 옛날에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소주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소주 광고하는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 나온 소주예요. 그래서 막 따라주고 병 조그만 거 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쵸?
그냥 홍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뉴스킨 본사 입장이 돼서 한번 홍보를 한다고 생각해보고 콜드를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2번, 3번, 4번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떤가. 내가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킨 마케팅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뉴스킨 제품 써보신 적 있나요? 저 뉴스킨 써봤는데 별로여서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별로세요 이러면 그다음부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사에서 홍보차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떤 게 별로였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게 나의 일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세요, 고객님. 어떤 게 불편하셨어요? 아, 이런 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그러셨네요. 그런 것들을 찬찬히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아, 고객님, 제가 한 달간 이 동네에 신제품 홍보 때문에 나와서 내일 모레쯤 한 번 더 올게요. 그때는 저희 신제품 갖고 올 테니까 그때 써보실 때 느낌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을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2번째, 3번째, 4번째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명당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이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나한테 명단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기존 명단도 명단이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는 명단도 내가 6라인을 만드는 명단 중에 어쩌면 더 유력한 명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한 순간부터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SNS도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나의 친구들한테도 정성스럽게 뉴스킨을 얘기해야 되고요. 명단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신규 사장님을 만났는데 신규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제 친구는 집들이를 갔다 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너 나한테 왜 갑자기 뉴스킨 얘기해? 나한테 뉴스킨 팔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나한테 뉴스킨 얘기하지 마. 사라고 하지 마.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예요? 그랬더니 제일 친한 친구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뉴스킨 하는 걸 아는데 너 나한테 팔려고 그러지? 뉴스킨 얘기하지 마. 나 그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제 기준에서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 사장님 친구가 사장님이 뉴스킨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냥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명단을 만들어낼 때는요, 사장님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내 뉴스킨을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내가 말을 하는 게 일단 명단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상대가 나의 뉴스킨을 하찮게 보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 이것부터가 명단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뉴스킨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연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앉아봐. 나 너한테 지금 되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가 되게 서운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뉴스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이러면서 내가 뉴스킨을 시작한 이유, 뉴스킨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물론 뉴스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만약에 네가 뉴스킨을 한다라고 했으면 진지하게 물어봤을 거고 알아봐줬을 거고 필요에 의해서면 사줬을 거야. 너한테 사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뉴스킨을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때요? 야, 나 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그렇게 생각했으면 기분 나빴겠다.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친구 사이라면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애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되게 오랫동안 저를 좋아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되게 오랫동안 저를 좋아한 남자가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야, 전지현, 나도 좋아해. 몰랐냐? 이래요. 내가, 뭐냐?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되게 오래 알고 지냈지만 진지하게 갑자기 어디로 나오래. 그래도 되게 고급 레스토랑이야. 뭐야, 야, 여기 되게 불편하게 왜 이런 데서 만나? 이랬더니, 나 오늘 너한테 되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냐? 이러고 딱 앉았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되게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해 왔어. 이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난 항상 너가 이랬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고, 너한테 되게 부족한 나일 수도 있겠는데, 나를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 마음이 이만큼 진심이야. 이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당장 얘가 너무 싫어도, 야, 꺼져! 이럴 수 있나요? 못하죠. 상대가 나한테 그 말을 못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명단을 만들어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있는 명단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게끔 뉴스킨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내가 인생 걸고 하는 뉴스킨을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명단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예시를 깊게 들어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비즈니스 스폰서가 있으실 겁니다. 나한테 이 사업을 보여준 스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이 사업의 비즈니스 온도가 맞는 스폰서와 한 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제가 결심하고 결정한 걸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2대 스폰서가 저랑 비즈니스 스폰서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사장님, 저는요, 6월 달까지 EBP가 될 거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명단은 이것밖에 없지만 제가 이번 달에 명단을 3명 더 늘려올 거거든요. 이 3명 명단 제가 만들어 오고요. 사장님 티업을 해놓을 테니까 저랑 미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LOI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대신에 이 사람 LOI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는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매일매일 전화 드릴게요.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걸 놓쳤는지 저에게 하나하나 코칭해 주세요. 사장님, 저 6월 달까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저 반드시 6월 달 안에 사장님이 저한테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될게요.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스폰서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스폰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한 파트너를요. 아, 사장님 알았어요.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장님 알겠어요. 제가 사장님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 스폰서랑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순간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루 만에 어떻게 됐느니, 뭐 쟤는 뭐 어딜 갔느니, 뭐 얼마치를 했느니, 매출이 어찌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6대까지의 사업이고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요.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와 한 몸이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집중력을 키워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6라이 EBP요? 정말 한 달만 해도 되실 수 있어요. 마지막 핵심이에요.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기가 좋고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중간에 하차하면 끝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누가 이 사업을 끝까지 가냐예요. 전 너무 기대되는 게 5년 뒤에 나와 함께 팀 엘리트가 돼 있을 파트너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내 일대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저의 주력 EBP 뭐 그 이상의 사장님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면 EBP는 무조건 됩니다. 제가 지금 EBP 되는 방법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핵심만 5가지를 알고 계시면 PA는 금방 되실 수 있어요. 방법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조직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그룹의 그룹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1명, 2명 생기는 셀 리더가 돼요. 1명, 2명을 복제해 나갈 수 있는 셀 리더가 되고요. 그렇게 10명, 20명을 갖게 되는 포인트 리더가 되면서 그룹의 리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겪어야지만 리더가 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사장님들이 원하는 억대 연봉의 PA 자리에 앉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차곡차곡 가장 빠르고 활기차게 해나가시길 바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업은 정말 모두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스펙이 있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원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마음을 먹으시고요. 셀 리더가 되는 한두 명, 6명의 리더가 돼보시는 거예요. 이 6명의 파트너를 갖고 있는 리더가 되시면요. 그들의 조직을 키워나가면서
포인트 리더로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만의 조직이 생기고요. 사장님들은 그렇게 원하던 자리에 앉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복은 천재를 낳고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꽂힌 얘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박세리 선수가 얘기한 거예요. 반복은 천재를 낳는데요. 뉴스킨 천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6명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요. 50명을 리크루팅 해보세요. 똑같은 과정을 50번 반복해보면요. 리크루팅의 천재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 그룹에서 리크루팅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이 강력하면요. 사장님들이 백만장자가 되는 기적을 낳을 수 있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나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일개의 한 명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회사와 이런 제품과 이런 시스템을 만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깨우치면서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러다 진짜 500만 장자도 될 수 있겠다. 좋아. 그러면 500만 장자가 되는 목표를 가져보자.